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레 별세한 뒤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유언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가족들과 잘 협력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상속과 관련한 의미일지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내놓은 자구 계획안이 채권단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자구 계획안이 미흡하다는 게 채권단의 이유인데 오늘은 이 양대 항공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서지영 상명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 교수님. 예. 조양호 회장이 마지막 비행을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LA에서 마지막 비행을 마쳤는데요. 대한항공 K2012편으로 12일 새벽 4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네.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화물터미널로 옮겨져서 거기서 간단한 사망 확인서, 그다음에 방부 처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고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오전 5시 45분에 G6 게이트를 통해서 장례식장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오부터 조문객들을 받고 있고 제일 처음 조문하신 분은 정몽구 아산대전 이사장이고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요. 이낙연 네. 총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이건희 삼성회장 그리고 여러분들 박용만 상위회장 이런 분들이 다 조화도 보내고 다녀가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5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들 조원태 사장의 입에서 조 회장의 유언 일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잠깐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 교수님 방금 들으신 거 이거 한진그룹을 3남매가 함께 경영해 나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예, 지금 지분 구조가 일단은 조양호 회장 한 18% 정도 이후에는 사실은 조원태 그다음에 그 3남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3남매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외에도 또 상속액 납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3남매가 협조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맞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면서 사실은 뭐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총수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외에 형제들끼리 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싸우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도 협력해서 잘 회사를 이끌어 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대기업들이 대체로 겪게 되는 그러니까 총수가 사망하고 나서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당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 교수님, 이 장례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분 상속이라든가 후계 승계 작업도 본격화될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일단은 3남매가 이제 그 지분 합치고 그다음에 조원태 사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수도 많은데 일단 상속액 30억 원을 이제 상속액을 이제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 이상 납부하는 걸로 좀 예상들 하고 있는데요. 그 현금을 마련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제 어떤 그런 KCGI 펀드, 사모펀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경영권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그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조원태 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영권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정석 기업이라고 사실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요게 요 기업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에 이제 납부할 그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가 되고 있는 등 하여튼간에 그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산적돼 있는 걸로 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주 상당한 그 불확실성에 이제 직면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조 회장의 유언 내용이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해라.
그렇다면 조 회장의 지분이 3남매에게 비슷한 비율로 나눠질 가능성도 있지 그럴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현아, 조현민 두 사람이 과연 경영에 다시 복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분은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에 남겼듯이 뭐 조현태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은 조현태 사장이 하더라도 네. 지분은 갖고 있으면 사실 회사 경영에 일정 부분 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조현민, 조현아 두 사람이 경영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 사회적 여론이 과연 지금 한진이나 대한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조양호 회장의 타겟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만약에 승계 작업이 진행되다 보면 조현아, 조현민이 만약에 다시 경영 복귀를 한다고 하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노조나 아니면 피해자들하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도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영 복귀를 조현민, 조현아 두 사람이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분은 상속될 수 있지만 경영 일선에 두 사람이 네. 복귀하는 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조정호 회장,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동생이 이 상속과 관련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게 이제 지난 그 2002년에 네. 조종훈 회장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사실은 조정호 그 회장이 메리츠금융지주를 이제 인수를 받을 때 네네. 사실은 뭐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이 뭐 조작됐다는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좀 사이가 벌어진 거죠. 네. 조양호 회장이랑.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감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뭐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게 최근에 이제 그 메리츠금융 그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조정호 회장의 그 생각은 사실은 한진그룹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메리츠금융의 그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뭐 ROE라고 하나요? ROE가 한 1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그 수익률도 5% 이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항공산업에 경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더욱이 또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그 승계 구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메리츠금융에 있던 후계자 또 승계 구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진그룹의 이제 경영권에 참여 가능하겠느냐 그런 게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일각에서는 또 조정호 회장이 이대주주인 KCG와의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저도 네. 서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삼촌이잖아요. 물론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조현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촌한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일단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속세 2천억 원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그 삼촌인 조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KCI와 손을 잡고서 조카들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한진을 인수하기 위해서 뛰어든다? 그건 약간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데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출 수도 있고요. 또 뭐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형님이 타계한 이후에 어쨌든 조카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설은 있긴 하지만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승계 구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오늘 한진칼 우선주는 닷새째 또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이 시장은 정말 냉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호아시아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 교수님, 일단 금호아시아나의 자구안이 채권단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는데 채권단의 정확한 입장이 뭐죠? 예, 일단 채권단의 구체적인 그 주장은 사실은 박상구 회장의 자구안이 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죄를 출연한다든가 아니면 계열사의 어떤 구체적인 자산 매각 계획들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보고요. 그 박상구 회장이 제시했던 그 5천억 원의 어떤 지원 요청, 그거 사실 어떤 조건을 제시했던 거는 금호 고속 지분 한 4.8% 그것도 이제 딸과 이제 그 아내 해당되는 한 13만 3,900주 정도를 담보로 내놓았는데 실제로 이제
금호고속이 한 42.7% 정도 되는 거는 이미 그 지난 2015년 금호산업 인수할 때 담보로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알맹이가 없는 사실 어떤 금호고속 지분 한 5% 정도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유예 기간에 벌어가지고 경영 정산을 하겠다는 게 좀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 금호아시아나 측 입장은 그룹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썩 그렇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 그런 있는 거죠. 거네요. 지금 서 교수님도 설명하셨잖아요. 네. 오너 일가의 지분 약 140억 원어치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5천억을 더 빌려달라. 이게 이제 담보가 140억인데 5천억을 빌려달라는 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영이 네. 이게 뭐 채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이 어렵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박상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은 퇴진을 했지만 실제로 아들인 박세창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박상구 회장이 과연 경영 일선을 퇴진한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박상구 회장이 무리하게 경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M&A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이?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다 물러나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아들 박세창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물러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 채권단이 의문을 갖고 있고 또 하나 3년을 연장해달라. 네. 이것도 지금까지 자구안을 제대로 마련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데 3년 연기해 놓으면 도리어 더 어려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3년이 30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주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훨씬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너무 길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 교수님,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지금까지 30년을 졌는데 또 3년을 달란 거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예. 일단 박상구 회장은 좀 더 구체적인 자구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당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채권 만기 도래가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도래가 됐을 때 유동성위기가 올 수 있는데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에 지금 발행된 그 자산 담보부 증권 ABS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 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에 상환되는 이제 그런 트리거가 발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으로서는 뭐 이제 좀 사제 출연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계열사를 매각해서 그 자금을 확보할지에 대한 그 자구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채권단에서 쉽게 5천억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 자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 네. 교수님, 언제 어떤 새로운 자구안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5월 말까지는 어쨌든 결과를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그 박상구 전 회장이 어떤 형태로 그러면 뭐 본인의 뭐 주식이든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제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5천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3년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3년도 기간을 좀 줄여서 그러면 일정 부 합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상구 전 회장이 본인의 친정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권단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뢰성이나 아니면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본인의 아들을 포함해서 박상구 전 회장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쪽으로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 교수님, 예. 뭐 아무래도 금호아시아나 채권단 기싸움 뭐 이어질까요? 예, 세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채권단에서 이제 지원해야 될 5천억 정도의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구안이라고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할 건지 아니면 또 부채를 어떤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금융위원회다 그다음에 산업은행 주채권단하고 논의가 되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원활하게 조정이 돼야 이제 박상구 회장의 어떤 그 제시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좀 그 박상구 회장이 진솔한 마음으로 이제 사실은 그 채권단과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갯길 속에 두 항공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